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수용하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2월 25일 우리 측 제공 차량으로 서울 숙소에 도착한 후 평창으로 이동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통일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하였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은 주요 인사들과 함께 폐막식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6일에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통행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맨 뒤에 첨부된 요도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2월 22일 폐막식 참석 의사를 표명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방남을 수용하였고 통일부에서 2월 23일 제1사단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정부 차량 인원 출입을 신청하여 민통선 관리 규정에 따라 1사단장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2월 24일에는 북한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통행 계획을 통일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방부는 통일부로부터 통행 계획 관련 사항을 통보받고 당일 군 통신선을 통해 통행 계획에 동의하는 답신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답신 이전에는 유엔사에 통행 계획을 전달하고 승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방남 당일인 2월 25일 이동간에는 당초 계획대로 통일대교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동로를 변경하였고 군에서는 전진교 통과를 지원하였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북한 대표단은 남북관리구역과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정부 대북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이 만들어서 우리 여 실장님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도화 신문 수준만도 못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무리 시간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자료 보고할 때는 국회 국방위원회 수준에 맞게끔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그 누가 봐도 이거 말이 됩니까? 신문에 난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게끔 자료를 만드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자,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이 길어지면은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7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해서 와 있었는데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장관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출석 요구 의결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거의 반 시간 넘게 의원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여러 가지 막 구축이 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부르면은 응당 나오는 것이 맞고 또 이제까지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의결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위원장 생각이고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잠깐 검토 리뷰를 하는데 한 10분 내지 15분 걸렸고요. 빨리 국방위로 가야 된다 하면서 제가 타임 체크를 하는데 한 25분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전화 좀 받고 또 전화를 긴급 전화가 할 곳이 있어가지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 오려고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제까지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자진 출석하지 않고 그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오늘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합의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당 간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제 전화를 받고 예 그렇으면은 제가 가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는 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러 피하고자 하는 거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부르면은 장관께서 의당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관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관께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좀 자진 출석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우리 국회의 광장에서 토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김영철 방남으로 천안함 문제가 다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새롭게 또 아픈 상처를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서의 과거에 자신들의 전우였었고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때 산화했던 46명의 우리의 용사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 그들뿐만 아니고 또 이 구조 과정에서 또 많이 귀한 목숨들이 일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장관의 지금 소회와 위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함대 근무를 했었던 소회만 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항상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우들과 유족들한테 그 정도로밖에 위로 말씀을 해드릴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쟁점되는 마당에 이미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또 추모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모의 말씀이라든지 위로의 말씀은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유족들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성의하군요. 이렇게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한번 그런 식으로 사과했는데 뭐 또 뭘 더 말을 하느냐 지금 이런 식입니까? 아니 장관으로서 또 자기들의 전후에 섰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게 위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그렇게 위로 그 과거까지 그냥 전과 동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제가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딴 사람보다도 제가 더 깊이 느끼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이 확실합니다. 아니고요. 맞습니까? 국방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의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의 잠수정이 이름이 뭐였죠? 급이? 6호급 소형 잠수정입니다. 어디 뒤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그때 북한의 그 잠수정이 무슨 급이었죠? 장관. 그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일단 소속이 어디 소속으로 돼 있죠? 정찰총국인가 이렇게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의 자산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남한에 와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작전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이런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데 정찰 총국 소속의 그 말하자면 연어급 잠수정이 출동이 되는데 거기에 정찰 총국장 부서장이었던 정찰 총국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만약 통상- 우리 군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그 부서장하고 관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군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북한 같으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북한 같다는 것은 전제잖아요. 아니, 장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의 군함을 폭침을 시켰습니다. 그게 동원된 잠수정이 정찰총국 자원이고 소속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찰총국장이었었던 사람은 이번에 남한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사 대접을 하고 모셨었던 바로 그분이 그 당시에 부서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소속이 거기이고 그때 부서장이 김영철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총국의 김영철이가 이 일에 관여됐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본다는 말입니까? 북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확인할 필요도 말씀드립니다. 없는 겁니까? 누가 공격하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 좀 과한 질문이신 것 아니요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과합니까? 아니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에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침범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그 작전을 계획하고 그런 것 정도도 파악을 하는 것은 과한 겁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46명의 정말 우리의 자식들을 생명을 앗아갔었던 그것이 지금 새로 쟁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부서장 그러한 폭침을 주도를 했었던 이 연어급 잠수정이 소속돼 있는 부서장이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에서 극도의 정말 어느 외부인이 와도 대접받지 못할 그런 극도의 대접을 받고 갔는데 국방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런다 그 말입니까? 확인을 제가 해줄 수 없다 있다 한 말씀은요. 잠깐만 예. 좋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방부 장관님답지 않는 그러한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우리 남한에 넘어오게 되고 와서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폐막식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에 나는 왜 이런 말들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지금 폐막식에 왔다는 것보다는 아까 남북관계 개선 특히 우리 국방부와 관련된 비핵화 평화 정착 이런 거 대화하러 온 특사인지 대표단인지 또 뭐 폐막식을 보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이러한 애매모호한 더더구나 아주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책임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핵화 이런 것을 논의하기로 왔다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이게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에 이 사람이 오는 경위부터 시작해서 간 뒤에까지 이 비핵화에 관련 것은 굉장히 우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NSC를 포함한 이런 회의에 장관님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오는 것과 가는 것을 포함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석을 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국민들 1분 더 드려.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힐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석을 했습니까? 유무 같은 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니 다른 부처들은 다 나와 있는데 통일부도 참석했다, 뭐 안보실도 참석을 했다, 누구도 참석했다,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만? 이것이 어떻게 비밀입니까? 아니 참석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본인은 안 갔다 지금 치더라도 다 국방부도 국방의 한 책임부서로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말고 참석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석도 있고 또 딴 방법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도대체? 예? 지금 제가 개인으로 묻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도 궁금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궁금증도 못 풀어준다 그 말입니까? 이 정도로 국민과 소통도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안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 이런 회의는 어떻게 도대체 뭘 하자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장관님 오해하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 같은 데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정도 통일부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천안함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연히 북한의 정찰 총국 소속의 잠수정 어뢰에 피격을 당했으면은 그 주된 책임자는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합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북한의 기병철을 잡아다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만약에 김영철이 국방부마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과거의 칼기 폭파, 앙산 테러,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목함지대 다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장관께서 답변할 때 유념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안보의 가장 주된 부서인 국방부를 계속 이렇게 왕따시키고 패싱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의 주된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군정과 군령을 가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장관이 국민이 부여한 그런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의원입니다. 아예 7번 드렸죠. 대한민국 군의 위상이 과거 이토록 참담했던 적이 있었던가? 대한민국 국방부의 위상이 이처럼 참담했던 적이 있었던가? 대한민국 군은 입이 없습니까? 어제 저희 지역 부여군에서 제가 의정보고를 하는데 천안함 폭침으로 산호한 민평기 상사 모친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보신 게 아니에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나라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라냐고. 자, 국방부 장관께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죠? 맞습니다. 북한 소행의 배후 주범 중에 김영철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과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답변에 속기록에 남긴 인물입니다. 김영철은. 그리고 국제
조사위원회에서도 김영철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유독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배후 주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통일부 같은 부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은 숨이 일관한 그런 단호한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믿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김영철 일행의 방한 루트를 저지하기 위해서 통일대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이 인근 작전지대인 전진교를 통해서 우회해서 입경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고위 당국자 협의,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로 구성된 기구인데 이 회의에 국방부는 빠져 있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위 당국자 회의 같은 협의체는 없고요. 제가 아침에 보고를 자, 그러니까 예. 이 전진교가 있는 지역은 작전지대 맞죠? 민통선 지역 작전지대 결과적으로 우리 작전지대를 적의 수계에게 노출시킨,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 아니면 그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그러나 여기는 예. 휴전선 인접 지역 아닙니까? 예. 중무장된 양측 군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엄중하고 항상 긴장된 그런 상황의 작전지대 아니겠어요? 후방 지역과 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적군의 수계가 버젓이 지금 우리 군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결정을 할 때 전진교로 우회하는 입경 통로를 결정할 때 국방부가 찬성했습니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도 찬성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역사의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 요원들이 그 CIQ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장관이 결정한 겁니까? 김영철 북한군의 수계 우리 작전지대인 전진교를 통해서 입경할 수 있는 그 루트를 국방부 장관이 열어준 것입니까? 허가한 것이에요? 이미 현안보고에서 들어온 입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겁니까? 그건 제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은 이해사항입니까? 그걸 허가할 의견을 개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뭐 꼭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고 대한민국 군 아닙니까? 좀 의연하게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1분만 더 주세요. 2분 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연기된 한미 군사훈련 예. 재개 곧 하겠죠? 이젠 말씀하실 수 있죠. 김영철 일행도 돌아가고 북한 요인들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명확하게 국방위원회에서 밝히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말씀해 주시죠.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3월 18일 이후부터 4월 1일 이전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포함해서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 내용은 그때도 한미 국방장관 간에 동시에 동일 내용으로 발표드리기 전에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다대박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예. 말하기가 뭐하시다 이거예요? 예. 말하기가 왜 뭐하세요? 아니 그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맞다고 때문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 지금 국민들한테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의 지금 이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 해괴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에 대한 일체의 얘기는 3월 18일 이후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란 사람은 4월 첫 주에 한미합동훈련 재개될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정인 이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지금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 정말 이정현 의원 말씀 맞다가 이런 회의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방부 장관 돌려보내세요. 여기 왜 출석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정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대통령 특보면 조용히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내고 말이에요. 그 장관님 강력하게 경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그 저 문정인 특보인지 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특강했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디서 특강했고 저 특강료는 얼마 받았는지 그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고 있어요. 국방부 기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청와대 쪽에 국방위원장 그 자료 요청한 거 신속하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협조 요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패럴림픽이 끝나면은 그 직후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한미가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발표한 사실 아시죠? 슈라이버 미 국방성 그저 아태 차관보가 일본에서 일본 방위상과 얘기하면서 이미 한미 훈련 재개하기를 발표했어요, 미국이. 그 사람은 미 이야기 국방부에 들으셔요. 문정인 특보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만 계속 그 약속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궁금증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국방부 사람도 아니고 국무부 사람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슈라이브 않습니다. 차관보 말을 그러면 국무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과 다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미 국방장관 간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보통 자리입니까?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와 문정인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관만 자꾸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 김영철 방한과 관련해서 NSC에 참가를 한 적 있죠. 22일 오후 3시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참가했죠. 뭐 그런 얘기까지 굳이 여기서는 아니 NC가 언제 열렸고 이거 언론 나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하기를 못합니까? 22일 날 오후 3시에 정의용 매주 NSC 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북한 고위 대표단 방한 관련 의논하기 위해서 22일 날 오후 3시에 LC를 열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꾸 국민들한테 지금 감추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여야 합의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당 간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제 전화를 받고 예 그렇으면은 제가 가야 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는 도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러 피하고자 하는 거나 국무위원으로서 국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부르면은 장관께서 의당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관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관께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좀 자진 출석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우리 국회의 광장에서 토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김영철 방남으로 천안함 문제가 다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새롭게 또 아픈 상처를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서의 과거에 자신들의 전우였었고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때 산화했던 46명의 우리의 용사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 그들뿐만 아니고 또 이 구조 과정에서 또 많이 귀한 목숨들이 잃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장관의 지금 소회와 위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함대 근무를 했었던 소회만 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항상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우들과 유족들한테 그 정도로밖에 위로 말씀을 해드릴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쟁점되는 마당에. 이 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수용하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2월 25일 우리 측 제공 차량으로 서울 숙소에 도착한 후 평창으로 이동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통일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하였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은 주요 인사들과 함께 폐막식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6일에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통행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맨 뒤에 첨부된 요도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2월 22일 폐막식 참석 의사를 표명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박람을 수용하였고, 통일부에서 2월 23일 제1사단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정부 차량 인원 출입을 신청하여 민통선 관리 규정에 따라 1사단장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2월 24일에는 북한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통행 계획을 통일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방부는 통일부로부터 통행 계획 관련 사항을 통보받고 당일 군 통신선을 통해 통행 계획에 동의하는 답신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답신 이전에는 유엔사에 통행 계획을 전달하고 승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박람 당일인 2월 25일 이동간에는 당초 계획대로 통일대교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동로를 변경하였고, 군에서는 전진교 통과를 지원하였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북한 대표단은 남북관리구역과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정부 대북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이 만들어서 우리 여 실장님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도화 신문 수준만도 못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무리 시간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자료 보고할 때는 국회 국방위원회 수준에 맞게끔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그 누가 봐도 이거 말이 됩니까? 신문에 난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게끔 자료를 만드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이 길어지면은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7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해서 와 있었는데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장관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출석 요구 의결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거의 반 시간 넘게 이미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또 추모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모의 말씀이라든지 위로의 말씀은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유족들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성의하군요. 이렇게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한번 그런 식으로 사과했는데 뭐 또 더 말을 하느냐, 지금 이런 식입니까? 아니, 장관으로서 또 자기들의 전우에 섰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게 위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그렇게 위로 그 과거까지 그냥 전과 동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제가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딴 사람보다도 제가 더 깊이 느끼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니고요. 맞습니까? 국방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에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의 잠수정이 이름이 뭐였죠? 급이? 6호급 소형 잠수정입니다. 어디 뒤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그때 북한의 그 잠수정이 무슨 급이었죠? 장관. 그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일단 소속이 어디 소속으로 돼 있죠? 정찰총국인가 이렇게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의 자산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남한에 와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작전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이런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데 정찰 총국 소속의 그 말하자면 연합급 잠수정이 출동이 되는데 거기에 정찰 총국장 부서장이었던 정찰 총국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만약 통상- 우리 군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그 부서장하고 관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군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북한 같으면 있을 수도 의원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국민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여러 가지 막 구축이 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부르면은 응당 나오는 것이 맞고 또 이제까지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의결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위원장 생각이고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잠깐 검토 리뷰를 하는데 한 10분 내지 15분 걸렸고요. 빨리 국방위로 가야 된다 하면서 제가 타임 체크를 하는데 한 25분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전화 좀 받고 또 전화를 긴급 전화가 할 곳이 있어가지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 오려고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제까지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자진 출석하지 않고 그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오늘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